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DNA 623 링크스 스타트업 인터뷰 시리즈 때문에 오늘 또 창업전을 방문했습니다. 예, 저는 오학 파트너스의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 글로벌 임상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메디아이 플러스의 우리 정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네.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카메라는 저 메인 카메라를 보시면 되고요. 아, 네네. 오늘 우리 대표님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나서 첫 이런 영상 인터뷰를 하시는 거라고요? 네네네네. 네. 저 지금 완전 떨려요. 전혀 떨리는 것 같지 않으시는데 자꾸 아까부터 떨린다고 하시는데 말만 시키면 너무 말을 많이 잘하셔가지고 전혀 떨리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떨린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메디아이 플러스 언제 만든 회사입니까? 저희가 개인 사업자로 2018년 8월에 유튜브로 시작을 했고요. 네. 아니 약간 바이오 회사인데 유튜브로 시작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바이오 회사긴 한데 저희는 사실 데이터 플랫폼인 회사니까 네.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임상시험을 해야 되면 임상시험을 교육하는 자료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런 거 소통을 좀 하는 뭔가 네. 의약품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로 시작을 했죠. 유튜버로 시작을 했죠. 아니 유튜브로 했으면 그럼 영상 인터뷰는 뭐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겠네요. 저는 카메라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사람이만 네네 떨립니다.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시네. 네네네 1인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했고 네, 예. 이제 임상시험 플랫폼과 관련돼 갖고는 네. 작년에 이제 제품 서비스 개발 어, R&D를 하면서 이 플랫폼을 계속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제 첫 프리토타입이라고 하죠. MVP보다 더 프로토타입. 빠른 네, 네, 네.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클로징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어떤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좀 특이한 일을 네, 네. 했는데요. 네. 약대 졸업하고 네. 저쪽을 보면서 네. 이야기했죠. 네. 약대를 졸업을 하고 네. 회사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MSL이라는 업무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MSL이 뭡니까? 뭐 한국말로는 제약 의사라고 하고요. 네. 뭐 메디컬 사이언스 리아종의 약자고 네. 이제 약간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네. 고급 영업. 그러니까 사실은 밥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논문이나 학술, 자문회의, 그다음에 정말 연구자 주도 임상이나 회사의 본사와의 임상시험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네. 그런 신약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엄청 직업 좋아요. 같은데. 억대 연봉입니다. 근데 왜 그만두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어, 이렇게 힘들 줄 창업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네. 아무도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좋은 사례만 이렇게 그런가요?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시작하기 전에는 제약회사 영업부터 했어요. 네. 그 MSL을 바로 가지는 못하고 네. 로슈라는 회사에서 제약회사 영업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3년 정도 지나고 제약의사 하는 MSL을 업무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굴지에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뵙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네. 너무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데이터들이 되게 가치가 있는데 그걸 네. 잘 취합하거나 모으는 걸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일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구자들을 본사라던가 글로벌 자문회의 혹은 연구에 참여시키는 일이었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데이터들이 너무 흩어져 있고 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네. 표현하는 개수가 영어로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거꾸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로 보면 한 50개? 50개면 참 좋을 텐데. 50개도 더 넘어요? 네. 어. 실제로 찾아보면 막 과를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클리닉이 다 붙으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커져요. 네, 뭐 네. 사실은 지역인 우리는 한국인은 아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네, 네. 지역까지 붙여주면서 정말 많은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에 근무하는 연구자를 제가 본사 임상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뭐 학회 자료에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이 되게 부족하니까 한계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잘 모아서 네. 데이터를 잘 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되게 뭐 K-바이오뿐만 아니라 연구자분, 임상시험 하는 회사들도 되게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표현은 뭐 병원명을 말씀하셨지만 그보다는 여하튼 한국어로 된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뭔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네, 네, 그거를 뭔가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네. 하면 이런- 엄청 사실 시장이 커지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창업을 일단 2018년에 유튜버 이런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네, 엄청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창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메디아이 플러스는 그래서 법인 그 전화는 언제 했습니까? 2019년 1월 30일 날 했습니다. 금방 했네요. 네, 네, 금방 하셨고 그러면 지금 회사를 만드신 지가 1년이 넘었군요. 1년 네. 반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엄청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1년 반 동안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회사에서? 계속 컨텐츠는 만들었고요. 네. 브랜디드 컨텐츠도 만들었고 제약회사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시험과 관련된 플랫폼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네. 고객들도 뵙고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한 1년의 시간이 더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우리의 관심은 임상 데이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는 다 모았다고 봐야 돼요. 뭐 어떻게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모으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는 생성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서비스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죠?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저도 그동안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투자를 하면서 저는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공부를 좀 했는데 일단 임상 시험이 왜 필요하죠? 임상시험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네네네.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효과가 좋은 만큼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크나큰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임상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애한테 하는 네. 거고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그쵸, 거죠. 그쵸. 그죠? 오, 너무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람한테 저희들이 뭔가 신약을 개발을 했으면 네. 이게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네.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맞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흔히 말해서 바이오 벤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임상 1, 2, 3상이 있는데 3상이 이제 굉장히 높은 단계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전에 이미 거의 라이센스 아웃한다 이런 그쵸, 게 그쵸, 그쵸. 거의 지금 정석으로 돼 있는 거죠. 맞죠, 맞죠. 그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멋지십니다. 아니, 제가 뭐 그냥 그동안에 뭐 워낙 들은 게 많아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임상을 하는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오 벤처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복잡한 임상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뭔가 임상 시험에 뛰어들었을 때 네. 돈도 낭비를 하게 엄청 되고 많. 시간도 낭비를 하게 되고 뭐 이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줍니까? 우리가? 저희는 일단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임상시험 정보들뿐만 아니라 예. 특허 정보들, 그다음에 사실 임상시험의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골든 스탠다드라고 죄송해요. 네. 현재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표준 치료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네. 옛날에 임상시험을 가지고 저희가 임상시험 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못 쓰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네. 되게 다각화된 정보들이 필요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다 일일이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는 저희 플랫폼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맞춤형으로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동안 이제 임상 실험을 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좀 쌓여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바이오 벤처인데 A라는 신약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미 나와 비슷한 약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한 뭔가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이런 트렌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이런 걸 알고 하면은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네.
네. 임상 시험도 사실 전략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전략 특히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큰 적응증보다 희귀 질환으로 먼저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확대하는 게 전체적인 허가를 위한 FDA 승인과 관련된 서류 값도 되게 절약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네, 네. 사실 올해만 2020년 식약처 고시만 임상시험과 관련돼서 내업 단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부족하다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고시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바뀌었을 때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사전 인터뷰 때도 좀 여쭤봤지만 글로벌 제약사 또는 규모가 있는 곳은 충분히 그런 대비가 잘 돼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고객이 되게 흔히 말해서 이제 소규모 바이오벤처만 대상이 아니겠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반박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필요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사실 글로벌 제약회사에 오래 있었고 네. 글로벌 제약회사에 정말 신약 1단계, 2단계 하는 것도 봤고 실제로 허가 혹은 연구자 주도 임상을 하는 것도 봤는데 데이터들이 잘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특히 한국의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글로벌 제약회사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라이센싱인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바이엘에 있을 때 제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실제로 신약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바이엘 본사에 있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도 바이오 벤처들을 많이 찾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찾을 때도 이런 데이터들이 잘 모르니까 한국은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다 그러니까 시작을 그 지금 하고 싶은 말했던 거죠. 데이터는 한국에서 어떤 누군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아예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볼 수가 없어요. 네. 일단 한국어가 영어 기준에서 잘 맞게 되어 있지도 않고 뭐 그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찾을 때 뭐 연대 예를 들은 거지만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관점에서는 전부 다 노이즈인 거죠. 전부 다 다른 이야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서 뭔가 임상 또는 신약과 개발돼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한국 내에서 찾기 힘들고 해외에서 한국 데이터를 찾는 거는 더더욱 힘들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잘 정리한다는 거는 뭔가 잘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번역, 뭐 표준화된 네네. 그것들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네네네. 포함해서 데이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네. 중이다. 이걸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게 만들기까지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실 3년 정도를 봤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투자를 받으면서 그 속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어느 시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대표님? 저희는 사실 런칭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더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 하반기 네. 이후에 흔히 말해서 이제 본 서비스를 할 것이다. 네네. 정식 서비스를 네.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클로징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나 이제 고시군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주로 이제 데이터지만 그러면은 실제로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모읍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어요. 네.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다 저희 규격화를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찾으면 찾을 수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표준화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그거를 것들을- 모아서 내 데이터, 내가 지정한 곳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작권 이슈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저작권 이슈가 있는 것들은 같이 협약을 맺고 있고요. 저작권 이유 없이 공공 API로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쓰겠네요. 크롤링도 하고 뭐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금 현재 흔히 말해서 뭐 API로 땡겨놓은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임상시험 설계도 특허와 같은 건데 네네. 공개를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FDA에서 임상시험을 계속 했는데 같은 약으로 같은 임상을 했는데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임상시험 설계를 모두 다 공개하라는 거를 고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네. 물질 특허가 아니라 임상시험 설계 같은 경우는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감추는 것도 있어서 저희는 그 모든 각 나라별 데이터나 뭐 글로벌 데이터들 다 같이 확인을 하고 보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설계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약이더라도 그 설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결과가 있죠.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는 네, 거고. 저희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은 본 서비스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데이터만 모으면서 계속 돈만 쓰는 건가요, 우리는? 네, 어떻게 그래서 되는 유튜버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 유튜버로 돈을 벌었어요? 네, 유튜버로 돈을 번다는 의미는 뭔가 계속 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네, 의미인데 맞습니다. 쌓여있는 정보를 1인 크리에이터처럼 뭐 재미있게 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의학 정보를 쉽게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뭔가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들을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제 임상 시험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저희 쪽에 요구하기도 해서 저희는 추후에는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임상 시험과 관련돼서 병목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네. 설계를 하거나 연구자를 찾거나 환자를 모집하는데 좀 제한들이 있어요. 네네. 추후엔 저희 서비스가 좀 확대되면 임상시험 환자를 모집하는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임상 시험 데이터의 플랫폼이 되고 싶은데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 모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은 돈을 안 버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고 있죠. 클로징 그러니까 메터도 교육, 하고 데이터도 팔고 교육, 임상시험 컨텐츠도 교육과 하고 관련된 뭔가 이런 것도 팔고 그 외에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 교육과 관련된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본업이 아닌 걸로 뭔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분명히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업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것만으로도 이 정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플랜이 있다. 그런 게 일단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구독 서비스라던가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클로징 베타로도 저희가 가격을 얼만큼 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그러니까 구독 돈을 벌수 서비스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랑 사전 인터뷰할 때 좀 네. 말씀하셨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죠.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구독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만약에 바이오 벤처라던가 뭐 요즘에는 의료기기나 디지털 치료제 하시는 분들도 임상시험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허가를 위해서라던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심 있는 임상시험 정보 뭐 경쟁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질환에서는 임상시험 디자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이 임상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월정액을 내고 네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임상시험이라든지 준비하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나는 구독할 용의가 있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확인했었던 32개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28개 기업들은 본인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저렴하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해외나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 정보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99,000원으로 얘기를 드렸어서 되게 굉장히 의향이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하튼 구독 서비스를 뭐 받는 기업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죠? 저희가 3개의 기업은 받고 있습니다. 세 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흔히 말해서 이제 정보를 임상과 관련된 정보를 내가 계속 획득하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내 서비스를 구독하는 정보를 구독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중개를 교육과 관련된 네네네,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의뢰하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직접 그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네. 경우도 있고
중계는 어떤? 중개는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제약 바이오 벤처에서 임상시험 팀이 없으니까 네. CRO라고 하는 임상시험 수탁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임상시험 수탁 기관과 관련돼서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임상시험 수탁 기관에 관련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있는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자문을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자문을 구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화된 서비스로 그냥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CRO에서 특히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임상시험 관련자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런 정보들을 좀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정량적으로 그 CRO 회사가 과거에 어떤 임상시험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럼 있습니다. 중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개가 일어나서 내가 뭔가 지금 과금 체계를 요금 체계를 마련해 놓고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중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직 그 단계는 네, 아니고. 일단은 고객 요청 지도를 같이 보고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2021년 하반기에 내가 예상하는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본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지금 뭐 중개 서비스도 하고 구독형으로 팔기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021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는 뭡니까 그러면? 구독 서비스입니까? 구독 서비스는 사실은 모으기 위한 약간 마케팅 용도고요. 저희는 중개 서비스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 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지금 최근에는 뭐 호주라던가 북미 캐나다 쪽에 임상시험을 많이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유타 대학교라던가 미국 서부 쪽이랑 계속 업무들을 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가 임상 시험을 하는데 내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정보도 제공을 하면서 뭔가 뭐 중개를 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도 할 수밖에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개를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CRO를 원한다. 네네네. 그럼 그 부분도 우리가 적당한 곳을 찾아서 네. 소개시켜주고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체크해주고 그럼 우리의 그때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정액으로 뭔가를 해주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뭔가 됐을 때 뭐 수수료를 때 먹는 구조예요? 저희는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당 케이스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예정이에요? 저희가 받으려고 했었던 금액은 첫 10건에 2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본 비즈니스인데 그게 내년 2월 그러니까 하반기 때 이제 뭔가가 뭐 그전에도 이제 뭐 시범적으로 뭔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텀이 길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기다리는 거 외에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이 네. 바이오 벤처들을 저희 쪽에 소개해 주시면 네. 빠르게 반응을 보실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은 지금 뭔가 네. 금액적인 투자보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그리고 약간 진단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었는데 지금부터 임상시험을 준비한다면 그런 전략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임박했을 때는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서 아시는 바이오 벤처가 있다면 네네네. 저희는 네. 네, 기꺼이 네네.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네. 바이오 벤처는 임상시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각 단계가 있고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회사 한 회사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회사들이 우리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뭔가 신약이 됐든 뭐 디지털 치료제가 됐든 헬스케어 플랫폼이 됐든 임상 시험이 필요한 곳들은 우리의 존재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저희는 지금 아직 클로징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클로징 베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네.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보완해서 약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할까? 그 본격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나중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검증하는 단계. 네,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 단계, 네, 네.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사람과 관련된 임상시험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을 뵈니까 아니 동물의약품도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GLP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랩 테스트를 옛날에는 그냥 조그만 실험실에서 했으면 됐었는데 작년서부터 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임상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필요해. 너는 이것까지 확장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말씀들을 주시고 계셔가지고 그런 선이랑 이런 것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팀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는 지금 7명. 그럼 7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팀하고 데이터팀, 그다음 비즈니스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팀은 뭘 개발합니까? 우리는 플랫폼이 뭐 웹입니까? 앱입니까? 뭐. 저희는 외부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 정보를 모바일로 보기엔 너무 많아요. 텍스트도 너무 많고 해서 네. 외부로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개발팀입니까? 네. 데이터팀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데이터 팀입니까? 분석하고 구조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지 같이 도출하는 것들, 그럼 시각화하는 데이터팀은 주로 뭐 어떤 분들이 합니까? 저희는 이제 NIH 국립보건원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이제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네네. 그 박사님 주도 하에서 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 같이 경험했었던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임상과 관련된 그리고 정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하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를 뭔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많이 없겠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1인 크리에이터로서 만들었던 유튜브 동영상은 지금 하시는 본업 원래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좀 거리가 있을 거고 궁금하다 우리 네. 팀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뭔가 보고 싶다 우리 팀 뭘 하는지. 그러려면은 뭐 어떤 뭐 웹사이트가 있나요? 들어가서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고. 일단 데모 영상이 일단 데모 있어서요. 영상이 네,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나 이런 정보가 필요해 한번 이런 용어로 데이터를 좀 찾아줘 이러면은 저희가 프리 데모로 먼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환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바이오 벤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뢰를 받으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실력을 좀 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단계. 보여주고 싶은 그죠? 돈까지 벌면 더 좋고. 그쵸. 근데 뭐 그쵸? 돈은 굳이 지금 돈을 못 벌더라도 하여튼 본인들이 임상과 관련돼서 뭔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나 네. 뭔가 새로운 뭔가를 좀 트렌드를 알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네,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서 일단 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네.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이걸 점점 우리가 서비스화 네. 해 나가는 단계다. 가격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너무 저렴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퀄리티가 좀 예. 낮아서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000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건당이라기보다는 여하튼 구독이니까 월 99,000원만 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컨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는 것도 그 사람들이 검색을 잘해야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검색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도 기존의 어떤 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찾는 유형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워드라던가 질환, 그리고 오타가 날 수 있어서 그 오타들도 다 방지해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전략이 어떻게 돼요? 뭐 돈은 충분히 있어요. 돈이요? 네. 아. 일단 투자는 받으셨나요? 네, 한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네네. 네, 투자를 받았고, 네. 그다음 사실 R&D도 계속 개발팀에서는 R&D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제 과제도 지금 네네네. 진행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와 관련된 고도화라던가 아까 저희는 이제 연구 임상시험 설계를 첫 번째로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자분들 찾아주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과제 선정돼서 네. 계속 추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과제가 선정이 됐으면 R&D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네네. 그래서 뭐 인건비는 웬만한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 걱정은 없는 네네. 단계인데. 하여튼 내년 하반기에 서비스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작은 계획이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기술보증기금에 직접 투자 검토가 들어가고 있고 저희 쪽에서 이제 투자의 의사를 밝히신 곳도 조금은 있기는 해요. 네네네. 네, 아직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하튼 뭐 여러 군데에서 투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 네. 그럼 이 방송을 보시고 나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뭐 누군가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직접적인 투자이든 혹은 바이오 벤처에 투자 경험이 있어서 바이오 벤처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든 네. 저희는 어떠한 형태로든 네. 네,
네. 좋은 관계를 네네. 여기 들으셨죠? 네. 네, 지금도 제가 너무 뭔가, 카메라 안 보고 있네요. 네네. 투자를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좀 깊숙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저희 진짜 큰 네, 고민이에요. 나와 있는 결과물은 자꾸 이상한 1인 방송을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뭐, 유튜브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안 되는데 콘텐츠 그렇기 말고.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 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뭔가 홈페이지 또는 나가 흔히 말해서 내가 드러나 있는 어떤 공간에 이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저는 좀 사실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죠? 제가 뭔가 심사하면서도 몇 번을 두 번인가 뵌 것 같은데, 아, 그때 정말? 볼 때도 잘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회사의 IR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네. 뭔가 투자자 내지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되게- 저희가 지금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표현 방법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저희 쪽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네. 그리고 정말 투자자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혼돈되지 않게 그런 것들도 진짜 많이 고민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가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됐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이 인터뷰가 이제 나중에 돌아다니게 된다면 좀 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네, 네. 편집해 주시겠죠?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창업존이잖아요. 네, 네. 언제 입주하셨죠? 저희는 4월에 입주했습니다. 얼마 안 돼, 한 6개월 되셨네요. 이제 네. 6개월 돼 가는데 어떤가요? 창업존? 좋아요. 그 전에 어디 일단- 있으셨어요? 일단 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쪽에 있었는데 일단 샤워실이 있고요. 어. 수면실이 있고요. 24시간 에어컨이 나오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팀원들은 이렇게 인천에서 이쪽으로 옮기셨으면은 굉장히 큰 이동인데 네, 네. 팀원들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 인천 사시는 분이 없었어서 그러면 하여튼 네, 여기가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네, 그죠? 너무 좋아요. 일단 사실은 많은 입주 공간들 중에 네. 6시 이후에 에어컨이 나오는 곳은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자부담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근데 사실은 너무 더우니까 일할 때 쾌적한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자부담이어도 제가 알기로 나오지 그게- 않는 곳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지희 대표님을 모시고 글로벌 임상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마 저희가 흔히 말해서 바이오 벤처가 우리 걸 볼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타겟이 그렇죠? 투자자들이에요. 네. 투자자가 오히려 가깝죠. 네, 네. 아니면 뭐 지원 사업을 이렇게 뭔가 해주시는 분들이나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특히 투자자분들한테 네. 짧게 우리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바이오 벤처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가끔 뵈면 나 투자했는데 여기 잘 모르겠어, 임상시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이제 저희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바이오 벤처를 소개해 주시면 저희는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투자해 주신다면 더 좋겠죠. 투자까지 원한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재무적이든 전략적이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메디아이 플러스의 우리 정기 대표님을 모시고 했던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